네, 공강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오늘 군 검찰에 출석해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별넷 사령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박찬주 대장의 출석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자팔찌 채우신 거 본인이 지시하셨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발제부터는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찬주 대장 오늘 아침에 군 검찰 출석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본인의 마음을 대신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답답하겠죠. 신분이 바로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갑질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내 갑질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됐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인, 남편이 뭐 별 몇 개면 여자는 별 몇 개 이렇게 서열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아이 공부는 군대 내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병이 가르친다는 얘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년 전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게 정말 다 파헤쳐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억울하다, 모함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싹 다 파헤쳐져서 이런 제도가 없어졌으면 전 좋겠습니다. 군 이게 왜 개혁의 필요한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찬주 대장 지금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 셈인데요. 이현수 기자, 어떤 혐의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춰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출석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물어봤는데 좀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표정 봤을 때는 좀 신기한 게 직접 차를 몰고 왔었어요. 본인이 또 주차까지 하는 모습에서 약간 이 갑질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병 없이 사실상 이 출석할 때까지는 대장의 신분이었는데 운전병 없이 출석을 했고 스스로 주차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 건 좀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양새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제보자들이 얘기했던 전자팔찌 같은 그런 증거품들을 모두 다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압수품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런 군 인권센터에서 제기했던 제보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우선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또 박찬주 대장을 향해서 군용품을 절도했다라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보자들이 냉장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냉장고가 저희가 뭐 냉장고 관리를 시켰다고 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9개, 10개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9개, 10개에 이르는 냉장고가 그 승진을 하면서 공간을 옮길 때마다 그걸 그 부대의 물건인데 그걸 가지고 갔다. 절도 혐의가 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마 군검찰에서 이 부분까지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냉장고가 9개다, 10개다 참 말도 많았는데 그마저도 이 냉장고마저도 절도한 의혹이 있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상으로 보자면 일단 냉장고 9개를 모두 이제 공간을 옮길 때마다 수집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맨 처음에 테트리스 게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하나씩 옮길 때마다 얹고 얹어서 총 9개가 됐다 뭐 이런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뿐만 아니라 사실 TV도 그리고 여러 비품들도 같이 공간을 옮길 때마다 같이 얹어서 같이 옮겨갔다. 자기 것처럼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후임자가 이 공간을 방문했을 때 보통 비품이 그대로 남았어야 되는데 비품이 하나도 없었대요. 텅텅 비어서 일단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면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메꿔서 사와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만 잠깐만 짚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근거 타당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집에 냉장고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집에는 냉장고가 2개 이상 있기가 아주 힘듭니다. 근데 9개가 놓는다는 게 집이 얼마만큼 크면 9개일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160여 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부가 설명이 돼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고 또 두 번째는요. 있는 냉장고를 가져간다는 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도저히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냉장고가 9개 정도 되면 그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가 진짜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 제가 채널A에서 과거에 방송할 때 잘 기억나시죠? 서울시향 사건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도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서울시장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제보만 가지고 제가 절대 이건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짜 9대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9대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 이건 절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윤리성까지 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성 한두 개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하지만 9개를 번번이 가져간다면 이건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니까요. 그래도 이거 뉴스니까 정확하게 진짜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네. 과연 당사자들은 뭐라고 할까 정말 궁금하시다고 진짜 하실 것 궁금합니다.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이건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나 네. 군 검찰이 밝혀낼 부분이지만 당사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찬주 대장 부인 취재진이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남편 박찬주 대장께서는 그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간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인정하세요? 그거 다 재냉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네.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자, 모든 냉장고가 자신의 것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공분을 샀던 저 해명이었습니다. 아들같이 대했다. 말을 또 15시간 조사받고 나가면서 또 했는데, 자, 정말 아들 같아서 한 달에 5번씩이나 냉장고 9개, 10개 청소를 시켰을까요? 이건 제가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방송을 보시는 시어머니들이 들으면 화가 나실 수 있지만 넌 내 딸 같아 해도 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넌 내 딸 같아 그래도 절대 딸이 아니고요. 이것도 비유가 그렇지만 성추행범들이 딸 같아서 이렇게 만졌다고 표현을 가끔 하지만 이해 가요? 안 가거든요. 절대 이해 안 가거든요. 절대 안 근데 가죠. 저는 아들 같아서 대했다. 이건 절대 어떤 경우 저는 이해 불가입니다. 아들 같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정말 아들 같으면 앉혀놓고 음식을 먹이죠. 일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들같이 대했다는 해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아들같이 대했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공식적인 사실상 부하고 사병인데 네. 아들같이 대하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건데 어떤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해명을 아들같이 대해서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더 이 해명이 더 공분을 키우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현수 기자 얘기도 일리가 있는 대목이네요. 자,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저희가 냉장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의혹마다 냉장고가 빠지지 않아요. 공관병들한테 갑질한 모든 주제에 냉장고가 등장합니다.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예, 우선 그 제보자들이 이 냉장고에 얽힌 좀 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사령관 부인이 항상 냉장고 검사를 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주마다 월 5회 냉장고를 청소를 하게끔 했고요. 항상 기분이 안 좋으면 냉장고를 열어 트집을 잡기도 했다. 이런 갑질 내용까지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제보자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냉장고를 맨날 검사하려고 그러고 뭐가 지금 냉장고에 뭐가 제대로 음식을 이렇게 순환을 잘 시키고 있나 아니면 정리가 잘 됐나 뭐 조금이나 더러운 게 있나 집에서 해보면 알잖아요. 원래 집에는 냉장고 하나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원래 좀 힘든데 거기 냉장고만 8개씩 9개씩만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물이 엄청나게 맨날 들어오고 거의 들어와서 냉장고 열어보면 하거든요. 그리고 기분 안 좋으면 냉장고는 트집 잡을 게 얼마든지 나오니까. 자, 이 문제의 냉장고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박찬주 대장 부인 군검찰 조사받고 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냉장고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 공간에 이 냉장고 전부 다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빼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정치부 기자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박찬주 사령관 이때 외에도
이곳 외에도 또 다른 사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택에 냉장고 3대를 옮겨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검찰이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어떤 증거를 좀 잡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그때 당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 있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좀 어렵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냉장고의 개수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얼마만큼 청소를 시켰는지의 그 빈도도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갑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그 진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거든요. 자, 박찬주 대장 지난 6월에 이미 공간 이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7개는 놔두고 냉장고 3대만 자기 집으로 옮겼다 그러고요. 모든 이사를 마치고 박찬주 대장 사실은 공간이 아니라 군 내에 주둔지 내에 있는 회관에서 네, 머물렀다고 하는데 네. 자, 7대. 그럼 이거 본인 게 아니라고 지금 밝힌 거 아닌가요, 스스로?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는 군 검찰 통해서 좀 확실히 판가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심장한 건 왜 6월 달에 이 냉장고 3대를 자택으로 옮겨놨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고 이제 뭐 갑질 논란이 좀 불거질까 봐서인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주방병, 본인 부인과 본인의 그런 갑질 논란이 좀 불거질 것 그때는 아니었죠, 시점으로. 시점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미리 옮겨놓은 것이 어떤 상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을 하려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육군에서 육군 참모총장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었고 본인이 군 장성 인사에서 승진을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되거나 아니면 전역을 해야 되는 위치니까 미리 이사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현수 기자. 근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박찬주 대장 부인 남편은 몰랐던 일입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민간인인 부인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걸까요?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군검찰에 출석을 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는데 조사를 그 오랜 시간 받고 15시간을 받고 나오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죠. 우리 남편은 또 잘못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마 박찬주 대장 부인의 약간 전략이라면 전략일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박찬주 대장 또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가면서도 사실 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사실 부인하는 듯한 느낌을 냈는데 지금 박찬주 대장이 사실상 인사가 나면 바로 전역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는 좀 상황이 달라졌고 지금 전역을 할 수 없고 끝까지 군인 신분에서 이 징계 조사를 끝까지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원로 목사가 설교 중에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죠. 공감병들을 비난하는 듯한 설교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예, 뭐 지금 SNS에는 뭐 유병재 씨, 뭐 이제 연예계 활동하고 있는 유병재 씨가 뭐 아들 딸로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딸 같으면 성추행하고 아들 같으면 갑질한다 이렇게 해서 촌철살인 멘트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좀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 목사는 말을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서 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찬주 대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관병들에 대해서 개들도 부잣집 개가 나요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공관병을 부잣집 개로 비유를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이제 교회에서는 이 해당 설교 동영상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다시 성우에게 부탁을 해서 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연을 한번 해봤거든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몇 사람에게 확인했어요. 사성장군 관저에 배치되면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니 좋다 하더라고. 왜? 각종 훈련은 다 열해야. 훈련 안 받아 절대로. 또 짬밥을 안 먹어요. 개들도 부잣집 개가 나아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류혜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꼭 이런 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걸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옆에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는데요. 이게 인권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군대 내 인권, 그리고 우리가 뭐 여성 인권, 남성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개까지 비유를 한 걸 보니까요. 제 멘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셨으면 좋았을 이야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가 뉴스를 하게 만드네요라고 멘트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공관병들을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군 전체를 모욕하는 거예요. 개도 부잣집 개가 낫다라는데, 자, 어떻게 군인들을 상대로 사람을 개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현수 기자 듣기에는 어땠어요? 저는 이걸 듣고 그때 제보자들이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직접 증언을 한 영상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왜 이런 걸 그때 당하고 있을 때 신고하지 못했느냐라는 얘기 물었을 때 더 높은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어서 대통령한테 신고할 게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김 목사가 말한 부분이 사실 이 공관병을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훈련도 안 받고 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 본인들은 그 억울한 마음을 어디 풀 데가 없었던 거죠. 제대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공관병을 함께 했던 이제 그 병사들끼리만 그런 것들을 공유했다. 그리고 나서 전역해서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김 목사가 말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자들이 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시선들 때문에 더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당 목사는 또 고발한 공관병이 자대로 돌아가도 왕따를 당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성우가 오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재연을 해봤는데 조금 더 들어보시죠. 제대 앞둔 병장이 되면 자대로 보내고 다른 2등병을 불러들인다면서요? 자대에 가면 엄청 좋을까요? 사령관 시중 들지 않으니까? 아니라네. 밑에 쫄병들이 사령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왔다고 왕따를 시킨다네. 밑에 것들이 하극상 부리는 거야. 그럼 밑에 것들도 잡아넣어야 돼. 예, 뭐 쉽게 요약을 하면 밑에 쫄병들이 만약에 공관병을 하다 다시 돌아왔을 때 저 사람 뭐 훈련도 안 하고 상당히 편하게 지냈네 라고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관병을 단적으로 편한 보직이다 라고만 할 수 있는 그 편견을 심어줬다는 의미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찬주 대장 부부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교 신자인 공관병들을 억지로 또 기독교 교회에도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김 목사랑 좀 아는 인연이 있는 사람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해당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한마디로 박찬주 대장과 저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그 논란된 발언에 대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목사가 5살 때 전쟁 고아였다. 그러면서 상당히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도 않는데 조그만 고난을 못 이겨내는 것 같다. 그걸 이겨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개도 부잣집 개가 낫다라는 비유가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속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속담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 5초 동안 별 말 안 하다가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논란이 번진 것을 두고 영상 내리고 일단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좀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해당 목사가 지금 선교지로 출국을 해서 8월 말에야 돌아온다고. 해외로 갔다는 겁니다. 예, 해외로 가서 8월 말에 돌아오고요. 그때서야 좀 정확한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확한 좀 해명과 함께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찬주 대장 얘기를 하자면, 오늘 육군뿐만 아니라 군 장성 인사가 나는데 박찬주 대장 역시도 인사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2군 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대장을 계속 유지한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전역을 하지 않았고요. 보직만 바뀌었습니다. 정책 연수를 가게 된 거고 대장급은 유지를 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사실 뭐 사성 장군의 이런 갑질 논란도 유례가 없긴 한데, 이런 대장급 인사가 사령관직이 박탈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을 유지하고 보직을 바꾼 거는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냥 전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징계의 범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군 대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하면서, 군인 직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병기 기자. 근데 군 장성 인사 오늘 난 거 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입니다. 지금 1군, 2군, 3군 사령관을 다 맡고 있던 육사 37기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생들이 전부 다 물갈이가 되게 생겼다면서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 세월 동안 뭐 요직을 차지했다라고 평가가 됐던 박지만 씨 동기들 64 37기가 이번에는 전원이 일단 핵심 요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장, 각군 총장 그리고 합참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거의 한 유의한 기수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좀 파격 인사라고 보이는 점은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통 그 합참의장 하면 육군 출신이 주로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서 좀 파격적인 인사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그냥 갑질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질로 기억하는 건 당연한데요. 그럼 공관병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공관병이 그대로 배치될 것인지 아니면 공관병 문제가 제기되어서 아예 없앨 것인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지. 저는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와서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군인들이 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하는지,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대장이라든지 그 직속 상관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군대 내를 벗어나서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영역별 심사가 이제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냥 갑질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 데스킹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발제 퀴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